여러분, 저는 지금 스페인 타라고나에 나와 있습니다. 기아 EV 데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이곳 현장에서 EV4 그리고 PVV인 PV5와 EV2 컨셉트카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지금 타라고나 주경기장에 와 있는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인데 이곳에서 무려 3대의 신차를 만나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이 PV5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패신저 모델이고요. PV5는 총 4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패신저, 그리고 카고, 그리고 크루, 그리고 WAV 모델이 있는데요. 각 모델들은 각각 컨셉이 있어요.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인 크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짧고 높이는 살짝 더 높은 것 같거든요. 패신저 모델 내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미니밴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승객이 타는 부분은 바닥이 낮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부분은 바닥이 높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을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아차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이제 CCNC 시스템이잖아요.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집어넣는 경우였는데, 이 PV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개념, 저희가 서울 모터쇼나 이런 데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나왔었죠. 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매장을 관리하거나 어떤 시스템 관리 같은 거를 할 때 IoT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랑 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매장에 뭐 가전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CCNC로는 힘들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사업자분들의 좀 입맛에 맞는 좀 필요한 그런 어플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공조기 조작하는 부분은 하단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뭐 전기차 EV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뭐 원래 익숙하게 보던 거랑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 놨고요. 스티어링 휠은 투스포크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 만들어 놓은 거 눈에 띄고요. 이렇게 당기면 서랍처럼 구성되어 있는 수납 공간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2열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빠져 있어서 뭐 패밀리카로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장 디자인을 보면은 기아에서 사용하는 그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디자인 언어를 PV5 컨셉에 맞게 잘 해석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차의 쉐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미래의 자동차라고 떠올렸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박스카 형태의 모습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이쪽 아래에 있는 헤드램프 2개와 위에 있는 램프가 약간 눈과 눈썹을 위로 막 크게 치켜든 눈꼬리를 막 휘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충전구는 이렇게 전방에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전방에 있는 충전구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충전 환경 자체가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향해 앞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게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스펙을 보면은 일단 전륜 구동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51.5와 71.2 이렇게 2가지 타입이 있고요. 아직 이게 뭐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약 400km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까지 보신 거는 PV5 패신저 모델이었다면 이제 카고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약간 업무 목적, 일에 관련돼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카고 모델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겠죠. 방에는 이렇게 딱 적재 공간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눈에 띕니다. 왜 뭐 운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동일하고요.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고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뒷면이 좌우로 열리는 도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루 모델입니다. 크루 모델은 국내에서는 법규의 문제 때문에 만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
2열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부는 방금 보신 카고처럼, 그리고 뒤에는 승객석이 마련된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법규의 문제가 이 뒤에 지금 이렇게 빈틈이거든요. 이렇게 빈틈이 있는 부분이 국내 법규와 맞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맞추기 위해서 뒷부분을 다 막는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V5의 4가지 버전 중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WAV 모델입니다. 이 WAV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좌측에 휠체어를 이렇게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의 좀 이동 이런 거를 많이 배려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가 뒤에 벨트를 통해 고정이 되고, 그리고 또 보호자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WAV 모델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제조사에서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제 기억엔 없는 것 같거든요. 전용 모델로 만드는 것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통약자분들이 타고 다니는 택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카니발을 개조한 차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뒷면이 좀 바짝 올라가 있고 그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뭐 오며 가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차들의 문제는 순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별도의 업체들이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개조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개조했을 때 약간 신뢰성의 문제랄까요? 그런 문제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은 추가 개조로 인한 이런 비용 상승의 문제, 그리고 그 개조를 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폐기물들,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을 때는 일반 승객석으로 만들어서 그냥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약간 양방향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만들 때 허투루 만들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 실제로 그런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념 자체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약간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까 지점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측면에 나와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카니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뒤에서 휠체어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옆에서 휠체어를 넣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고, 이런 방식이라면 그냥 인도에 세워서 인도에서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에서 기아가 말하는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 좀 교통약자를 위한 차,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정부에서도 니즈가 있었다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서비스가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PV5를 만든 플랫폼 eGMP-S입니다. 우리가 eGMP는 이미 되게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이 PV5 좀 이렇게 유동적인 차체 구성, 이런 걸 위해서 S를 더 붙여서, 보시면 배터리 폐에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크게 깔려 있고요. 이렇게 모터 시스템은 프론트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PV5를 봤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차는 EV4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차죠.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EV4 해치백이고, 왼쪽에 있는 건 EV4 세단입니다. 해치백은 유럽 시장에 좀 전략적인 모델로 사용될 거고, 국내에는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올 거는, 자, 보시는 EV4 세단입니다. 먼저 외장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이미 뭐 디자인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지만 실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 언제나 느끼는 건데, 자동차는 사진보다 실물을 봐야 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봤을 때 EV4 앞모습 되게 좀 귀엽습니다. 네, 약간 만화 캐릭터가 생각이 나고, 앞으로 쭉 내려온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고 굉장히 귀엽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헤드램프를 보시면 길쭉한 주간 주행등과, 그리고 LED 램프, 그리고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미 뭐 기아에서 잘 하고 있었고, 그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기아의 디자인 언어가 제대로 반영된 그런 모습입니다. 옆모습도 한번 볼까요? 옆모습은 뒤를 너무 좀 길게 빼놓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기아에서 밀고 있는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개념 자체가 대비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대비점,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C필러를 뒤로 지나서 이렇게 트렁크가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 저는 실제로 보니까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져요. 뒤로 좀 너무 길게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리어 램프도 뒤에 핸더부터 해서 쭉 이어진 그런 모습인데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딱 뒷정면을 보게 되면은 아마 좀 논란이 생길 것만 같은, 사실 이미 있었죠.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릴 것 같은 그런 뒷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실물로 봐도 적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신기했던 게 트렁크인데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된 건 정말 좋은데 이 열리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뭔가 해치백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낯서네요. 트렁크는 굉장히 깊고 큰 편이에요. 지금 제가 눈으로 직접 볼 때는 한참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웬만큼 짐 싣고 다니기에 모자란 건 없어 보입니다. 전기 충전구는 앞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 이제 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오히려 제 눈에는 이 해치백 모델이 훨씬 예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치백인데 이게 뒤가 살짝 긴 해치백,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뒷모습도 해치백이 저는 훨씬 예쁘게 느껴지는데 약간 EV6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사실 국내에도 해치백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해치백이 워낙 인기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만나긴 쉽지 않겠죠. 특히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치면은 이렇게 C필러 뒤쪽에 검은색 띠로 차 지붕까지 이렇게 한 바퀴 감아 놓은 모습인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생김새를 봤을 때 해치백에 고성능 모델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EV4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 자체는 우리가 EV3에서 봤던 그 형태와 상당 부분 동일한 느낌입니다. 뭐 똑같지는 않죠. 그래도 굉장히 동일한 게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된 모습,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식탁처럼 쓸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것도 당연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투스포크 형태이고요. 약간 운전석에 앉아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온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온도 부분 조작하는 거는 물리 버튼을 빼놓은 거, 요거는 아주 잘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상등 버튼이나 볼륨 조작 이런 부분들, 디스플레이 보시면 양쪽으로 12.3인치가 있고 가운데 5.5인치 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이 양쪽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게 길게 쭉 빼놨을 때 가운데가 빈 게 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는 EV2 컨셉트카입니다. 확실히 유럽 시장을 겨냥한 소형 전기 SUV, 그런 컨셉인데요. 앞모습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멀리서부터 봐도 되게 귀여운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는 베뉴 기억하시죠? 현대차의 베뉴, 그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작고 다부진 SUV 느낌입니다. 클래딩 부분이나 램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어우러진 모습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게 눈에 띄네요. 이렇게 바퀴를 최대한 각 모서리에 가깝게 배치를 한 건데 딱 보기에도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아 있고요. 리어 오버행은 진짜 극단적으로 짧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각지고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뒷모습도 이 기아만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램프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컨셉트카이긴 하지만 거의 뭐 외부 디자인은 양산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리어 램프가 이 위치에 있을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지도 관심이 되게 가네요. 기아는 이 차가 유럽 시장에서 한 1년에 약 10만 대 정도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유럽에서 팔리는 차들의 약 30% 정도가 3만 5천 유로 이하의 자동차들이거든요. EV2의 이제 목표 가격이 3만 달러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깔고 들어가고, 비슷한 가격대 내연기관과 봤을 때는 총 운용 비용, TCO 개념이죠. 총 운용 비용이 확연히 낮기 때문에 7년 정도 보유를 한다고 쳤을 때 EV2가 훨씬 저렴한 차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 미디어들도 올 때마다 EV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컨셉트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B필러가 없이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렇게 측면으로 나오는 저 공간을 수납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저 부분이 양산형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참 궁금해요. EV2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양산형 모델도 잘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전시장 한편에는 애드 기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PV5에 붙일 수 있는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에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는 그런 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도 보면 크래시패드 좌측에 뭐 스마트폰 수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고, 뭐 원한다면 컵홀더를 더 추가할 수 있고, 약간 일종의 뭐 모듈화 뭐 이런 거 일종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뭐 붙이고 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90도 돌려서 떼면 되고, 붙일 때는 이렇게 넣어서 90도로 돌리면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실내 구성에서도 내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25 기아 EV 데이를 살펴봤습니다. 세대의 새로운 자동차들, 이것들을 통해서 기아가 전하고자 하는 바들,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왔고요. 그리고 버스를 1시간 반 더 탔는데 진짜 멀리 온 거죠. 이렇게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 차 곧 국내에서 다시 소개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페인 타라고나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